안녕하세요.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 250 프로그램 버전 1.0을 소개해 드려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원가 진단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이 필요 없고요. 제품별 공통경비, 간접경비가 자동 배부되며 제품별 변동비, 고정비가 자동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품별 손익분기점 자동 분석이 가능하고요. 제품별 매트릭스 자동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별 자동 원가 진단 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한데요. 현재 이 보고서는 모두 9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표지와 함께 9페이지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 250이라는 뜻은 250가지 제품에 대해서 각각 9페이지씩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250개 곱하기 9페이지를 하면 총 페이지 수가 나오겠죠. 한 2200여 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곱하면 총 페이지 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회사별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가 진단 대행이 가능하죠. 원가 진단 대행 업무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결과물들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콘텐츠를 보면 개요, 엑셀 자동 반영, 프로그램 사용 방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개요를 보시면 중소기업을 위한 손익분기점 진단, 제조경비 원장, 제품별 배부기준 요소 입력 원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엑셀 자동 반영에서는 엑셀 불러오기 폴더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엑셀 자료 자동 반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서는 캠스 자동 원가 진단 버전 1.0 메인 폼 로그인 방법,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 보고서 표지, 그 다음에 제품별 BEP 다이노시스, 제품별 BEP 다이노시스 펑션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BEP 다이노시스 BEPR 90%와 BEPR 80%에서 90%, 그리고 BEPR 70%에서 79%일 때, 그리고 BEPR 60%에서 69%일 때, 그리고 BEPR 50%에서 59%일 때, BEPR 0%에서 49%일 때 각각 어떠한 진단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BEP 매트릭스 다이노시스에서 FCR 50% 초과 및 BPR 75% 초과와 FCR 50% 초과 및 BPR 75% 이하, 그리고 FCR 50% 이하 및 BPR 75% 초과와 FCR 50% 이하 및 BPR 75% 이하일 때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BPR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손익분기점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레티오의 약자예요. 그리고 FCR은 고정 원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Fixed Cost Ratio라고 하죠. 그리고 제품별 디스트리뷰션 스펙, 제품별 어카운트 디스트리뷰션 디테일스 1번과 2번, 그 다음에 제품별 어카운트 디스트리뷰션 차트, 제조원가 명세서 표지, 그 다음에 제품별 코스트 오브 굿스 매뉴팩처르, 그 다음에 제품별 다이렉트 앤 인다이렉트 익스펜시스 바이 어카운트 서브젝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손익분기점 진단입니다. 중소제조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근거 있는 데이터를 통해 당월에 생산되는 제품별 손익분기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정 생산량, 적정 판매 가격, 적정 원가의 산정 등을 보고받는 것이죠. 적정 생산량, 적정 판매 가격, 적정 원가 산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제품들을 손익분기점으로 분석하고 계산하여 매월 보고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죠.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제조 경비에 대한 엑셀 원장만으로 자동으로 읽어드려서 간접 경비와 공통 경비에 대한 원가 배분, 제품별 변동 원가 및 고정 원가의 자동 분류, 제품별 손익분기점 자동 계산, 제품별 사분면 자동 매트릭스 분류, 제품별 손익분기점 계산에 따른 자동 점수 계산, 점수에 따른 진단 및 개선안 등을 보고서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화면은 제조경비 입력 현황이 담긴 엑셀 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품별 배부 기준 엑셀 원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보고서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엑셀 원장만으로 원가 배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진단해 드리고 매트릭스를 보여주죠. 진단해서. 그래서 원가 진단을 통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조경비 입력 현황이 담긴 엑셀 원장이에요. 제조경비 원장만으로 연도와 월, 계정코드, 계정과목, 추적분류, 행태분류, 배부기준, 금액, 제품명, 보조보험명까지 부분 입력된 엑셀 원장만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이 되면 추적 가능한 직접경비와 추적 불가능한 간접경비로 자동 구분이 돼요. 그래서 추적 불가능한 간접경비는 배부기준 요소별로 배분율을 자동으로 계산한 후 각 제품별로 원가 배분을 하여 줍니다. 행태별 분류인 변동비와 고정비로 각각 구분한 후 직접비에서의 변동비와 고정비 및 간접비에서의 변동비와 고정비로 각각 구분하여 제품별 손익분기점에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확대된 화면인데요. 회사 번호가 있고 회사명, 그래서 회사별로 원가 진단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회사 번호 반드시 똑같이 넣어주시고 회사명 넣어주고 해당 연도와 해당 월,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코드는 반드시 이 번호 체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계정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과목, 추적분류, 행태분류, 그리고 배부기준, 금액, 그 다음에 제품, 보조부문 형태로 필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추적분류가 중요한데요. 이 추적분류는 특정 제품으로의 원가가 추적 가능한지 여부예요. 그래서 제품별 추적 가능하면 직접 경비 됩니다. 직접 원가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숫자 1번을 붙여서 직접 경비를 해주어야 프로그램에서 자동 분류가 됩니다. 직접 경비는 특정 제품으로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제품명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것, 저는 여기 보시면 공통경비가 있죠. 2번. 그 다음에 3번 간접경비가 있어요. 공통경비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공장 내의 추적 불가능한 공통경비죠. 그래서 공장 내의 추적 불가능한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경비는 보조 부문이에요. 간접 부문이라고도 하죠. 보조 부문, 간접 부문에서 발생한 간접 경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 경비로 선택이 되면 반드시 보조 부문명이 선택이 되어야 돼요. 보조 부문명은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2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조 부문이 2개 이상이 되어서 3개, 4개, 5개의 보조 부문명을 입력을 해야 된다면 제가 커스터마이징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가능해요. 그리고 공통경비는 배부 기준이 들어가죠. 물론 간접경비도 배부 기준 명이 들어가야 돼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배부 기준은 총 10가지입니다. 배분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배부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총 10개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조경비 입력 현황 원장만 엑셀 블록이 폴더 안에 들어와지면 되죠. 이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 자체 내에서는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 진단 지도를 통해서 이 엑셀 원장이 나와지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니까 이 엑셀 원장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엑셀 원장은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이라는 원장이에요. 총 10가지인데 생산량 기준, 판가 기준, 종업원수 기준, 직접 재료비 기준, 직접 노무비 기준, 기계 가동시간 기준, 노동시간 기준, 가스 사용량 기준, 전력 사용량 기준, 면적 기준까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생산량 기준, 그리고 종업원수 기준,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 전력 사용량, 면적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면적 기준, 자, 이런 그 수량이나 종업원수, 면적은 양적 기준이라고 하죠. 네. 양적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3번, 10번이 양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적 기준, 생산량 기준, 종업원수 기준, 면적 기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부담 능력 기준은 판가죠. 제품별 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배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액 기준이 있는데, 가액 기준에는 제품별 직접 재료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 직접 노무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액 기준이죠. 그 다음에 작업시간 기준이 있어요. 작업시간 기준에는 여기처럼 여기 나와 있죠. 기계 가동 시간하고 노동 시간, 기계 가동 시간, 그 다음에 노동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하고 전력 사용량이 있어요. 그것을 수혜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스 사용량 기준, 전력 사용량 기준. 가스나 전력이 들어간 양만큼 제품이 생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총 10가지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고 이 10가지 기준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량으로만 파악이 된다면 모든 원가 배분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생산량부터 면적까지 모두 파악이 된다면 모두 기입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생산량과 판가만 확인이 된다면 이 두 가지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숫자들이 모두 다 나올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품별 배부기준 요소 입력 원장은 제품별 원가 배부를 위한 배부 기준들을 각각 설정한 것이고, 간접 경비를 각 제품별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기 위하여 10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처럼 10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엑셀 자동 반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폴더 활용이에요. 네,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엑셀 불러오기가 이제 보여지죠. 제조경비 입력 현황 엑셀 자료와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 엑셀 자료가 엑셀 불러오기 폴더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품별 직접 원가 및 간접 원가 자동 배분, 제품별 배부 기준에 따른 자동 원가 배분, 제품별 변동 원가 및 보조 원가 자동 분류,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자동 분석, 제품별 손익분기점 자동 진단 및 대안 제시, 제품별 매트릭스 자동 진단 및 대안 제시까지 총 6가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엑셀 불러오기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로그인 할 때 이런 메시지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엑셀 원장과 두 번째 엑셀 원장이 엑셀 불러오기 폴더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익분기점 진단 보고서 표지,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진단 내역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배분 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별로 원가 배분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 원가 배분 현황이 그 1번과 2번 그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정별 원가 배분 그 차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와 그 다음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에 대한 계정별 현황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캠스 메인 폼이 나오는데요. 이 사용 방법을 클릭을 하면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캠스는 코스트 어카운팅 모듈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계약서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패스워드는 1234.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그래픽 화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컴퓨터의 기본 사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권장 사양으로는 프로세서는 이제 i5 2400 CPU 정도 되어야 되고, 메모리는 4GB 이상, 그 다음에 64비트 이상이 64비트면 돼요.
네, 로그인 방법을 살펴보면은 아이디는 캠스1, 패스워드는 1234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보고서 표지가 보이죠? 제품별로 이 진단보고서 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장에 있는 연도와 월이 그대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버튼 키들이 보여요. 인쇄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 상태로 인쇄가 되고요. 바로 인쇄를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로 연결된 프린터기로 바로 인쇄됩니다. 작업 종료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요. 저장 여부를 물어보아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저장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굳이 저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장 여부를 물어보면 NO 하셔도 되고 YES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손익분기점 진단 보고서와 BEP 차트가 나오고요. 이게 BEP 차트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게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이 나와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제품별로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BEP 차트가 각각 나오게 되죠. 베네핏 구간이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BEP 차트와 매트릭스 차트를 볼 수가 있죠. 종합점수는 손익분기점 진단 점수와 매트릭스 진단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 점수는 평균 점수예요. 또한 BEP 진단에 따른 내용과 매트릭스 진단에 따른 내용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진단에 따른 대안 등도 자동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텍스트고요. 아래쪽의 텍스트는 매트릭스 진단에 따른 텍스트예요. 점수가 이렇게 각각 나오죠. 이 둘을 평점한 것이 바로 종합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현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출고가액, 변동비, 공원이익, 고정비, 매출 총이익, 손익분기점 매출, 손익분기점 비율, 경영안전율, 공원이익률 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BEP에 따른 진단 내용이 글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진단 점수와 결과가 나오죠. 초안전 상태니까 100점이 나오네요. 그리고 BEP 매트리스 상에서 제품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쪽 구간이 가장 좋아요. 이쪽은 고정비 바다고요. 왼쪽은 규모의 경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변동비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요. 여기가 바로 타겟 넷 인컴 구간,
목표 이익 설정 가능한 구간이죠.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비율 90%와 80%에서 90%에 해당하는 점수, 그리고 점수에 따른 진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비율이 여기 표시가 되죠. 그래서 BP 레티오 구간인데요. 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익분기점 비율이 90%를 초과하게 되면 점수는 10점이에요. 그 이유는 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BEP 진단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영 안전율이 이제 25% 미만이 되죠. 경영 안전율 공식은 부도 가능성을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에서 BEP R을 차감한 숫자예요. 그래서 BEP R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이프 매니저멘트 레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걸 SMR이라고 합니다. 이거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경영 안전율, 즉 세이프 매니저먼트 레티오는요 25%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1년은 총 4분기로 이루어져 있죠. (25%씩) 그래서 모두 합하면 100%가 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비율을 75%로 잡아요. 그러면 SMR은 25%가 나오게 되겠죠. 75%보다 높게 나오면 당연히 SMR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4분기를 놓고 25%씩 갖춰 주어야 3개월씩 버텨낼 수 있는 경영안전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BEPR이 90% 초과되니까 SMR은 10% 미만이 되죠. 그러면은 25%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 회사는 오히려 도산 위험에 이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90%에 해당된다면 40점이 됩니다. 아직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보면 손익분기점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위험한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경우 매월 생산을 해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금 흐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각 분기별로 생산된 제품이 그달 생산해서 다음 달까지 판매가 100% 이루어지고 100% 현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경영 안전율을 내고 있어야 생산된 제품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또 모두 판매되지 못한 가운데 수금이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익률이 높으니까 비용 지출을 충분히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하고 회사가 안정적인 이익 상태에서 계속 경영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100% 생산되어 공급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산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외상때 수금이 그달 안으로 100%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100% 생산되기도 어렵겠지만 100% 생산되었다 할지라도 100% 판매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100%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그달 안으로 100% 수금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PR이 높으면 그만큼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점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결과는 위험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진단 내용은 이렇게 글로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그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BPR 70%에서 79%, 또 60%와 69%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BPR이 70%에서 79%, 점수는 60점입니다. 75%가 요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굉장히 좋은 비율이지만 주의를 요한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경영 안전율은 21%에서 30% 사이에 해당되고요.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요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BPR이 60%에서 69%라면은 점수는 80점이고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경영 안전율이 31%에서 40%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BPR 50%에서 59%와 0%에서 49%에 해당하는 점수와 이에 따른 진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BPR이 50%에서 59%죠. 매우 좋습니다. 60점.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죠. 경영 안전율이 41%에서 50%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0%에서 49%, 100점입니다. 또 안전 상태죠. 경영 안전율은 51%에서 100%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손익분기점 비율 0%는 없을 거예요. 100%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0에 가까울수록 초안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초안전 상태가 되면은 소량 생산 공급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기업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기업 경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손익분기점 비율이 93.3%예요. 손익분기점 판매가액이 1억 6,300이고 실제 출고가액이 1억 7,500이라면 이 둘의 차이가 크게 안 나죠. 손익분기점 기준 매출액보다 판가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출고가액,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하니까 출고가액이라고 했는데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판가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테이블상에 올라가는 이 출고가액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에 따른 비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로스 구간이 굉장히 커요. 베네핏 구간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공급가가 1억 6천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 라인이 BP 라인이에요. 그래서 BP 라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BP 라인이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 이 로스 구간이 짧아지게 되고 구간이 작아지게 되죠. 만약에 BP 라인이 이렇게 그어진다면 로스 구간은 그만큼 작아지게 되죠. 이만큼이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P 라인이 왼쪽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구해 내야 되겠죠. 손익분기점 비율이 80%로 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익분기점 공급가하고 실제 공급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출고가액이 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네핏이 좀 살아납니다. 고정비보다 변동비가 좀 높죠. 그래서 양호해진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위험하지만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손익분기점 비율이 더 내려갔어요. 손익분기점 판가보다 실제 출고가액이 더 높죠. 그리고 변동비가 고정비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아까보다는 베네핏이 좀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림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가야 되고 BEP는 지금 6,500이니까 0.655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우 건전하다 80점 나오죠. 네, BEP율이 아까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거의 반 가까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변동비가 고정비보다 좀 더 높습니다. 베네핏이 아까보다 더 공간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익분기점은 0.88억 표기가 되고요. 손익분기점 비율이 이제 45.6%로 내려갔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 미만이 되죠. 출고가액 대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0.82억. 베네핏 구간이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매출액은 이 80과 100 사이. 여기가 8,2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엔 매트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축이 고정원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축이 손익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정원가율 가운데가 50%, 손익분기점 비율 가운데가 75%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이렇게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원가율은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비율은 왼쪽으로 갈수록 좋죠. 고정원가율 50% 초과와 손익분기점 비율 75% 초과, 그리고 고정원가율 50% 이하와 손익분기점 비율 75% 초과에 해당하는 점수와 점수에 따른 진단 내용을 각각 보여주어요. 고정원가율이 50%를 넘죠. 그 다음에 BPR이 75%를 초과하게 되면 25점이고, 이에 따른 결과는 고정원가가 과다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개선 방안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 내용대로 이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율 50% 이하, 손익분기점 비율 75% 초과, 그러면 이제 점수가 50점이고, 컨트리뷰션 프로핏 리밋이라는 것은 변동원가가 높기 때문에 공원이익 또는 공원이익 대신에 한계이익이란 말을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공원이익 또는 한계이익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와 무관하고요. 무관하고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조업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총 변동원가는 조업도와 일치하죠. 그래서 조업도가 내려가면 총 변동원가도 내려가고, 조업도가 상승하면 총 변동원가는 상승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다 보니까 생산량에 따른 변동원가율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고가액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고가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면 공원이익이 나오죠. 이 공원이익률이 즉 한계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산량이 얼마가 되든 공원이익률, 한계이익률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원가가 대부분 제로비거든요. 제로비가 가격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원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판가를 올리게 되면 공원이익률 또는 한계이익률은 높아지죠. 판가 인상만 가능하다면. 판가 인상이 어렵다면 변동원가 크기에 따라 공원이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동원가가 한번 정해지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변동원가도 함께 증가하니까 공원이익률과 한계이익률은 낮은 상태로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계이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 변동원가를 낮추든지 판가를 올리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서 나와요. 변동비 절감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 자세하게 글이 표현돼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고정원가율이 50%를 넘겼는데요. 손익분기점 비율은 75% 이하예요.
이것을 Economic Gains of Scale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 생산인데요. 고정비가 높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고정비는 희석됩니다. 왜냐하면 고정원가는 항상 일정하죠. 근데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조업도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내려가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만큼 어떻게 돼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원가가 높은 제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고정원가를 희석시킬 때 75점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판매가 그만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만큼 소비를 못하게 되면 반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초과 생산에 따른 재고의 악성화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글로 다 표현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가 50% 이하이고 손해분기점 비율이 75% 이하이면 100점이죠. 그래서 타겟 넷 인컴이라는 건 목표로 정한 이익, 내가 경영상 이익을 이만큼 더 내겠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늘리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충분한 타겟 넷 인컴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도 충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가급적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위치할수록, 여기에 제품군들이 위치할수록 회사는 그만큼 충분한 이익을 가져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프린터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점수는 25점, 그래서 고정비율 50% 초과, 손익분기점 비율 75% 초과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개선 방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 개선 방안을 표현을 해주어요. 이번엔 텔레비전 제품인데요. TV 제품이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그러면 변동비 과다로 인한 공헌이익 한계에 도달한 제품인데요. 고정비율 50% 이하, 손익분기점 비율 75% 초과에 해당하는 제품이고, 변동비가 높아짐에 따라 공헌이익률이 한계선상에 다다른 제품이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첫 번째 개선 방안, 두 번째 개선 방안, 세 번째 개선 방안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냉장고 제품인데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정비 과다에서 좀 요 선을 넘었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정비율 50% 초과, 손익분기점 비율 75% 이하에 해당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한 고정비 희석화가 가능해지는 제품이에요. 이번엔 컴퓨터 제품을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컴퓨터 소비가 높은데요. 목표 이익이 가능한 제품으로 나오네요. 고정비율 50% 이하, 손익분기점 비율 75% 이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판매 단가가 우수하다. 소량 생산을 하더라도 목표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잘 관리해서 이 제품이 여기까지 위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진단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자 제품이라고 한다면 컴퓨터예요. 1번. 그 다음에 냉장고가 되겠네요. 시장이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냉장고 제품은. 그 다음에 이제 TV가 되겠는데요. 프린터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품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프린터기, 그 다음에 TV예요. 프린터기의 경우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대량 생산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면 가격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되지만 가격을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 인상. 무슨 가격 인상이죠? 바로 판매 가격이죠. 단위당 판가를 올리는 것이. 단위당 판가를 올리기가 어렵다면 고정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구조조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정비를 변동비화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위치는 여기에 이동이 되겠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변동비 과다 제품도 마찬가지로 판가를 올리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또 변동비의 일부를 고정비로 전환시키면 왼쪽으로 이동하지만 좀 위로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변동비가 높은 제품은 대량 생산을 하면 안 되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거니까요. 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컴퓨터 제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해당 제품에 대한 배부 기준, 할당된 배부 기준입니다. 할당된 배부 기준에 따른 막대 그래프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배부 기준별로 변동비는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로 계산됐는지를 보여주어요. 그리고 변동비 대비 고정비가 얼마나 높은지를 또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이번엔 계정 과목별로 배부 기준에 따른 배부액이 얼마나 됐는지, 자동으로 계산됐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배부 기준이 모두 10가지다 보니까 5개씩 나누어서 디테일 1번, 2번으로 이 양식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 계정 과목별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된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배부된 금액에 따라서 또 색칠이 되어지는 색깔이 좀 구분돼서 나오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정 과목별 배부에 따른 그래프로 표현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형 차트, 그 다음에 막대 차트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원형 차트는 주로 이제 배부 기준에 따른 배부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막대 차트는 계정 과목별 배부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표지입니다. 각 제품별 표지가 나오고요. 제품명이 이렇게
바로 나오고 해당 연도와 해당 월이 뜹니다. 회사명이 보이죠?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자, 이것을 이제 기초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비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원가가 가공원가보다 높네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합해서 보여주고 있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경비의 크기, 그 다음에 공통경비 및 간접경비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나머지가 이제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제조 경비죠. 요게 직접 노무비. 이 부분이 제조 경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정 과목별로 직접 경비와 공통 경비 및 간접 경비 크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 계정들에 대한 경비예요. 계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 경비 계정 과목들 중에서 직접 경비, 공통 경비 및 간접 경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프로그램 설치와 응용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가 하나 보이죠? 손익분기점 자동진단 설치 파일이 보이고, 엑셀 불러오기 설치 파일이 보이고, 엑셀 불러오기 폴더가 보입니다. 얻은 것부터 설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손익분기점 자동진단부터 하나씩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 안내가 나오죠. 그리고 취소하고요. 처음에 설치하실 때는 EX 파일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쉽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의 실행이 있어요. 설치가 왼쪽 마우스 클릭을 했는데 처음 할 때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오고, 얘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다음 버튼, 라이센스 안내가 뜹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사용기한도 나오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나오죠. 동의하시면 동의함, 그리고 다음 버튼, 그리고 설치 시작.
네, 그리고 확인 버튼.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엑셀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자, 엑셀 불러오기부터는 그냥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다음 설치 시작. 네, 그리고 확인. 엑셀 불러오기는 지금 여기에서처럼 별도의 아이콘은 안 떠요. 이게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엑셀 불러오기 바로가기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손해분기점 자동진단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왔어요.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급 회원용 한번 눌러보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서예요. 그래서 고급 회원용, 중급 회원용, 일반 회원용 유지보수표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쪽에서 사용을 해보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내용이 뜰 거예요. 네, 고급 회원용 버전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고급, 중급, 일반 회원용, 그 다음에 유지보수표. 유지보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유지보수표예요. 일반 회원은 전화 상담까지 되고 방문 상담, 원가 컨설팅 안 되고, 중급 회원은 전화 상담, 방문 상담까지 되고요. 고급 회원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원가 컨설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가 컨설팅 안내에 따른 유상 계약을 할 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인 의뢰서가 있습니다. 원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구인 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구인 의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인 의뢰서 양식이고 이건 한글 양식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인 내용들, 성별, 인원, 관련 자격증, 원가 진단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 원가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 그 안산대학교 학생들이 그 원가 진단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산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양식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방문 신청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무료 방문해서 제가 하루 동안 상담을 해드리고요.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교통비만 실비로만 받고 무료 방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상담 내용을 기재하시고 상담받을 내용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디는 캠스 1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패스워드는 1234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종료. 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손익분기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제품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네, TV로 다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냉장고, 네,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네핏 글자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로스 여기 부분도 체크해서 이동시켜서 브리핑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서요 매칭을 시키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죠. 자, 그러면은 PDA 제품을 한번 볼게요. 자, PDA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좀 너무 차이가 나죠? 자, 39억이 출고가액이에요. 변동비는 1억이고요. 그래서 이 출고가액이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작업 종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변경 내용은 저장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 불러오기가 있죠. 이 엑셀 불러오기를 눌러서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을 들어갑니다. 네, 여기 PDA가 보이는데요. 생산량 곱하기 판가예요. 그래서 판가를 지금 3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 원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0개를 생산했고요. 30만 원 곱하기 한 출고가액이 표시가 될 거예요. 네, 금액 판가 30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판가가 아까 얼마였었냐면 325만 원이었어요. (325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판가를 좀 낮춘 거예요.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 자, 이제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판가가 3억 6천만 원으로 금액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차트가 많이 변했죠. 자, 이번에는 변동비를 보겠습니다. 변동비는 현재 직접 재료비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직접 재료비가 변동비고요. 나머지 82만 1,414원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생산량 기준 배부액에서 변동비 53만 7,080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 사용량 배부 기준에서 변동비 94,941원, 전력 사용량 배부 기준 변동비 18만 9,394원, 합해져서 82만 1,414원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제가 1억 원 더 올려서 2억 원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작업 종료 한번 하고요. 자, 이번에도 저장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조 경비 입력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조경비 입력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재료비가 있습니다. PDA 제품에 대한 재료비 1억 원이 있죠. 자, 1억 원을 2억 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2억 원으로 금액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X 버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 제조경비 입력 현황이 이미 있죠? 바꾸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이디 햄스1 이번은 1234 엔터 또 엔터. 네, 그러면 이제 변동비가 PDA 제품의 변동비가 이제 변할 거예요. 네, PDA 제품의 변동비가 2억 원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2억 원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아래쪽 직접 재료비도 이렇게 2억 원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변동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베네핏 구간이 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네핏 구간이 좀 작아졌죠.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인쇄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인쇄 보기 상태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에 다음 페이지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총 제품별로 9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네, 다 출력이 되었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한번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파일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조기 업체들 원가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제조기 업체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제조업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버전 2.0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완성되는 대로 또 보여드리고 또 프로그램을 또 공급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